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7 서드 파티 케이스를 여러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링이 내장되어 있는 투명 케이스 위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힌지 보호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없는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케이스는 링케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폴드 7을 보면 개별 타공으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뻥 뚫린 형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구조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케이스를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뻥 뚫려 있습니다. 뒷면은 PC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체결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옆면과 전면 커버가 TPU 소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TPU가 들어가면 단점도 있죠. 변색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전면 케이스와 후면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케이스 전반적으로 만듦새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힌지 보호 커버는 없고요.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뚫어놨어요. 지문 인식이 빠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 인식까지는 편리했지만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는 살짝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폰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최대한 파놨지만 그래도 약간 불편해요. 스피커와 마이크 부분의 홈은 깔끔하게 잘 파져 있고요. 이번에 제가 만져보니까 케이스들이 전면과 후면이 만나는 그 힌지 부분 쪽이 거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링케 케이스는 이 부분은 괜찮은데 위쪽이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폴드 7이 열 때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얇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왼손은 파인 부분을 잡아주고 오른손은 아래쪽을 잡고 열면 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치투 충전 지원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화면상 오른쪽 제품은 슈피겐의 치투 충전기고요. 왼쪽에는 아라리의 치투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위해서 새롭게 구매한 측정기인데요. 치투 충전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지를 테스트 해줍니다. 소리가 나면서 MPP 15W급 치투 충전을 지원한다 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충전기에서 들어가는 전력은 18W, 19W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면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걸 보면 15W급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슈피겐 충전기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정상이에요. 치투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들입니다. 정품 충전기도 한번 볼게요. 당연히 되겠지만 네, 삑삑 소리가 났죠?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충전기를 좀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링케 케이스 치투 충전을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링케 케이스 치투 충전 18W 지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 보겠습니다. 400에서 500을 넘나들고 있는데 최대 600까지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 이상급의 자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폰 체결한 채로 무게 한번 볼게요. 264g. 두께 보겠습니다. 뒷판 두께 1.68mm. 다음은 신지모루의 에어클로 베이직입니다. 전면과 옆면의 TPU 사용은 같은데 앞선 링케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링케 제품은 심플하게 딱 연결되어 있었다면 신지모루 제품은 살짝 여유 공간이 좀 더 있달까요? 링케 제품과 카메라선 부분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네요. 링케 제품은 마그네틱 링이 안쪽 바깥쪽 모두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링케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 불량 확률도 높아지고요. 사용을 하다가 떼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이 적긴 하지만 자, 이 부분이 살짝 움직임이 한번 체결을 해볼게요. 옆면과 전면 케이스는 TPU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탈착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틱 링의 위치가 미세하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지모루의 제품들이 항상 굉장한 가성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할 때마다 좀 믿고 구매하는 편인데 첫 느낌에는 그렇게 뭔가 핏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폴드 기준으로 왼쪽 부분의 움직임도 살짝 아쉽거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때 링케보다 신지모루 제품이 살짝 더 간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헐렁헐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탄성이 조금 더 떨어져요. 전면에 배치한 케이스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던 브랜드 밸류가 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링케, 신지모루, 아라리, 슈피겐 순으로 나오고 이후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매한 제품이 4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 4개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저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지문 인식이 되는 부분도 전면 케이스와 후면 케이스가 좀 두툼한 느낌이 있다 보니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약간 간섭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지문 인식까지는 괜찮은데 버튼 누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투 충전 보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11W, 12W. 네, 신지모르 제품도 치투 충전은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어요. 신지모르 케이스가 가장 유명한 부분이 자력이죠. 7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신지모르가 자력 면에 있어서만큼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착용한 전체 무게예요. 271.2g, 뒷판 두께 1.99mm. 다음은 RRE 케이스인데요. RRE 케이스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힌지 보호가 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기본형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힌지 보호 케이스는 치투 레디 인증을 받았고요. 일반 듀프램은 치투 레디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RRE 케이스도 매립을 많이 하는데 내부에는 마그네틱 링이 돌출되어 있네요. 카메라 선 부분도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옆면과 카메라 부분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TPU 소재가 들어갔어요. 전면 케이스도 TPU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PC 소재가 지금 혼합된 느낌인데요. 후면 케이스는 TPU가 들어간 게 확연히 보여지죠. 전면과 후면의 컬러감이 달라요. 대세는 연결인가 봅니다. 지금 링케, 신지모루, RRE까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슬림 케이스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폴드가 좀 우람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앞선 두 가지 케이스보다 카툭티를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RRE 듀프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열어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원 부분이 간섭이 약간 있어요. 치투 충전 여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6W, 17W, 18W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력 한번 보겠습니다. 오, 1000가우스가 넘어가네요. 신지모르보다도 더 강력한 자력. 자력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력이 사실 좋은데 그래도 강력한 자력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예요. 자, 폰까지 체결된 전체 무게입니다. 272.8g. 자, 뒷판 두께 보겠습니다. 1.96mm. 이번에도 RRE 케이스인데요. 힌지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전면 케이스와 힌지 보호 케이스 사이에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커졌어요, 케이스가. 듀플 M의 경우에는 카메라 부분과 측면은 TPU를 넣었었는데 듀플 360M 같은 경우는 풀 PC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풀 PC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탈착이 조금 어렵지만 변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RRE 케이스지만 듀플 360M의 경우에는 치투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사 자격도 유지를 해야 되고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인증비가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RRE와 슈피겐만 치투 레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PC 소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핏하게 들어가는 딱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두꺼운 책을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다른 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열면 힌지 부분이 이렇게 지금 들으셨나요? 전면 케이스하고 힌지를 이어주는 부분에서 당겨지면서 덜컹 소리가 나요. 250만원짜리 폰을 쓰는데 낑낑 소리가 나면 좀 아쉽네요. 힌지 보호가 제대로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윗부분도 타공이 되어 있는 지점이 살짝 옆으로 쏠려 있어요. 자, 그리고 매립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일단 그래도 테스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케이스니만큼 치투 충전은 걱정 없죠. 17, 18W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400에서 500가우스, 600가우스까지 보여지네요. 자, 폰을 결합한 전체 무게예요. 281.7g, 뒷판 두께 2.63mm. 다음은 슈피겐 케이스입니다. 앞선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전 후면이 분리되어 있어요. 굉장히 핏하게 들어갑니다. 에어스킨이라는 이름에 맞게 변색에서 자유로운 풀PC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이 괜찮습니다. 부드럽고요. 슈피겐 케이스는 제가 사용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런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링케, 신지모루, RRE 세 가지 제품은 볼륨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360M의 경우에는 열려 있어요. 이번에 슈피겐 케이스도 볼륨 버튼까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서 전원 버튼을 누르기에 좀 수월합니다. 힌지 보호가 없다라는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마그네틱 링은 뒷판에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치투레디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4W, 네, 15W까지 도달을 했고요. 18W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력 볼까요? 700, 800까지 나와주네요. 치투레디 인증을 받은 케이스 치고는 상당히 높은 자력입니다. 체결한 상태 전체 무게 267.7g, 뒷판 두께 2.19mm. 슈퍼쉘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심플한 PC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독특한 게 전면 커버에 필름을 내장했어요. 사실 이게 필름이라기보다 강화 유리를 부착해 놨어요. 이렇게 이 부분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일체형 케이스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AR 필름을 쓸 거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슬림핏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카메라는 뻥 뚫려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뭔가 근데 체결되는 느낌은 착 하면서 좋은데요? 터치에는 문제가 없어요. 뒷부분은 잘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케이스가 너무 두껍게 제작이 된 느낌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를 때 지문 인식에서 약간의 간섭을 받습니다. 이건 좋은데요? 손가락이 지나갈 수 있게 중간 부분이 열려 있어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쓰는 분들이 간섭 없이 쓸 수 있도록 이 부분 하나로 좀 호감이 가는데요? 조금만 다듬으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전면 디스플레이 보호까지 가능한 일체형 케이스. 자, 그러면 치투 충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충전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고속 무선 충전이기는 한데 15W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정품 충전기로도 한번 해볼게요. 정품으로 보더라도 똑같아요. 1시간 26분 7.5W급으로 현재 제한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력 보겠습니다. 520 정도까지 618까지 나왔죠. 618, 637 케이스 전체 무게입니다. 267.9g 슈퍼쉘 뒷판 두께입니다. 1.43mm. 자, 이번에는 집감성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역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풀 PC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도 가운데 부분이 살짝 열려 있네요. 이게 하나의 금형으로 나와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은 저는 이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도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아이디어거든요. 괜찮은데요? 지금 첫 느낌은 상당히 이전에 엣지를 했을 때 로렌텍의 느낌이 살짝 납니다. 치투 충전까지만 지원을 하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저는 깔끔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도 은근히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게 같은 금형을 쓴 것 같아요. 강화유리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슈퍼쉘과 집감성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때 손가락에 간섭을 주는 부분들에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밌네요. 슈퍼쉘과 집감성의 차이점은 전면 디스플레이에 강화유리가 부착되어 있냐 아니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지를 주는 형식으로 붙어있지 않은 쪽이 조금 더 좋네요. 치투 충전을 지원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같은 금형을 썼다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투까지만 지원을 했으면 가성비 제품으로 진짜 추천할 만한 케이스가 되는 거였는데 자력 보겠습니다. 500, 600, 700까지 바로 나오네요. 자, 전체 무게 보겠습니다. 257.6g, 집감성 뒷판 두께 1.43mm. 자, 다음은 에나가드의 케이스인데요. 이 제품은 힌지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힌지보 부분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여기를 측정해보면 자력이 나올 겁니다. 1200, 굉장히 강력한 자력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힌지 부분에 달라붙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동작이 될 때 아주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게 살짝 열려 있을 때가 문제예요. 조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200만 원이 훨씬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힌지보 케이스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석을 가리기 위해서 흰색 띠가 들어간 부분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는 풀PC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변색 없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슈퍼쉘부터 에나가드까지 모두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메이저 브랜드는 적용을 안 했을까요? 버튼 부분의 간섭도 거의 없고요. 자, 치투 충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가드의 제품은 치투 충전을 지원합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17W, 18W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력 볼까요? 600 넘어가고 있어요. 무난한 자력입니다. 전체 무게 보겠습니다. 277.5g, 에나가드 뒷판 두께 2.29mm.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도 제가 좀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전면이 TPU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게 불량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맞질 않아요. 이 충격적인 핏감이에요. 더 이상의 측정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드파티 케이스 9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링케 제품이 디테일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추천드릴 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어요. 마그네틱 링이 안에 매립되어 있고 준 개별 타공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선 부분의 디자인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버튼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뚫어줬으면 어땠을까, 볼륨 버튼까지 차라리 밀고 올라갔으면 개인적으로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만듦새라고 하면 저는 충분한 가성비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슈피겐 제품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핏감도 좋았고 분리되어 있는 타입에서 선택지를 준 부분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치투 레디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립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